의원, 이태열 의원, 박영국 의원 이상 세 분이 되겠습니다. 정기풍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경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병광용 시장님과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국면이 지속되면서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활동과 확진자 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 및 공직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 대우선 해양 불공정 매각 중단, 두 번째 거제시 스포츠 마케팅 전략 방안, 세 번째 소상공인 보호 및 맞춤형 지원 정책 등 세 가지 주제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병광용 시장님께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 시gnal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인사하시죠. 네. 인사할 시간을 주신 우리 정기평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근에 저희 거제시가 이룬 남부 국도 14호선 어려운 여타를 통과한 그런 좀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고, 또 한 아시안 국가 정원이 정부 예산안에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편성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관심과 성을 가진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고하신 우리 직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후 절차도 우리 의회와 시가 함께 열심히 힘을 합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거제시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정책들을 하나씩 마련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의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우선 해양 불공정 매각 방안에 대해서 거제시 대응 방안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선산업이 수주 물꼬를 트면서 시황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소식 듣고 계시죠? 네, 듣고 예. 있습니다. 최근에 LNG선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이제 부고가 같이 호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들이 수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선 같은 경우에는 특수선 분야에서도 실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주 목표에도 거의 이렇게 근접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되는 그런 신호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거제 지역 경제의 천병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산업은행에서 대우선을 불공정 매각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도출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선 주식 55.7%, 이걸 현대중공업이 만든 한국조선해양에다가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매각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든 당초 매각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표가 되고
어떤 그 참여 주체들이라든지 지역 사회라든지 어떤 경제 전반에 대한 좀들이 뭐 공론화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없이 좀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이런 부분들에서 매각 발표 당시에도 저희들이 좀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려스러운 사항들을 표를 했고, 어쨌든 물론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어떤 참여 주체들의 참여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지역 사회의 어떤 그 공감 이런 부분들을 좀 얻어가는 그런 선으로 진행이 됐으면은 좀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일방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우려와 그리고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불공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선산업은 기본적으로 세계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호황과 불황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사이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매각 방식을 채택한 것은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 맥킨지 보고서에 의해서 한국 주선 산업의 빅3를 빅2로 개편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이 호황 국면으로 들어섰는데 그 주장이 잘못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지금 발표 이후부터 지금 전반적인 이제 흐름들이 다소 무리한 매각 추진이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시간이 갈수록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뭐 어쨌든 이 맥킨지 보고서에서 당시에 어떤 그런 그 전망을 내놓은 걸로 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매각이 진행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나 경남도 차원에서는 지역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대우선 구성원 아무도 모르게 추진되었다. 심지어는 당시의 사장이었던 정성립 대표이사마저도 무시하고 추진했다. 그 발표가 나자마자 대우선 사장이 전격적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지 않느냐. 부당함을 이제 호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우선은 당시에도 흑자였습니다. 벌써 2년 8개월째입니다. 대우선 매각 반대 범시민 대책위가 지금 농성 중이고, 거제 시장으로서도 여러 대책을 강구를 했지만, 솔직히 지금 이 순간에도 보면 우리는 제자리 걸음 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뭐 어쨌든 결정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들은 있지만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결합 심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게 어떤 최선의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중앙 정부에 저는 횡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역 경제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이야기죠. 기업 결합 심사, 이게 지금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 이 세 개국이 승인했습니다. 나머지 세 개국이 남았죠. 어디입니까? 예, EU하고 일본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U하고 일본하고 또 대한민국입니다. 네. 예, 그래서 EU는 10개국 해당됩니다. EU 안에 국가가 있으니까 유럽연합에 10개국하고 그리고 일본하고 한국인데, EU는 독과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2차 정밀 심사 중이고, 일본도 독과점 우려를 표명하면서 2차 심사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 한 번도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유는 기업결합 심사 이걸 보면, 통계치를 보면 승인율이 거의 94%입니다. 이후에 기업결합 심사를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2차 심사에 회부되는 것이 겨우 2.99%라고 합니다. 3%가 안 돼요. 그런데 대우선 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는 요 2차로 들어갔습니다. 2.99%에 해당하는 쪽으로 들어갔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기업결합 심사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독과점이라는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빨리 심사를 해서 독과점이 분명하다 이렇게 해서 공정한 판결을 못 내리냐 이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그렇게 주장했다 해서 뭐 행정이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행정에서 먼저 이런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하실 용량이 있습니까? 예, 어쨌든 저희들은 이 현재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히나 조건부까지 거론되는 이런 매각 방식에 대해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왔고 그리고 국무총리라든지 그다음에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 거제시의 입장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매각 철회라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현대중공업 측에서 이후에 기업결합 심사를 조건부로 승인하자 이런 형태로 추진한다고 그럽니다. 이건 더더욱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LNGC나 LPG 이 가스선 저희들이 수주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60%고 최근에는 거의 70% 이상씩 수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조건부 승인을 해서 50%로 낮추겠다 이렇게 승인해달라 하면은 대우조선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이후에 자국 이익을 위해서 가격 제한을 하겠다. 가격 제한을 만약 요청을 했다. 이거 수용했다. 이러면은 한국 조선산업 전체의 위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반 시장 상황 또는 시민단체의 요구 사항으로만 남지 말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우선 해양 매각의 문제점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정부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이유가 뭐고 또 현대중공업은 이 많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선 기술력 이것만 빼앗으면 된다 이런 논리 아닌가 싶습니다. 가능성 여부에 본다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대우선 한번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팔다리와 관계 있는 자회사들을 다 매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대우선이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거제대학교 이마저도 운영권을 일반 사기업에 팔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이거 어떻게 상황들은 뭐 저희들이 익히 좀 알고 있고 그리고 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대우조선 해양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재정 지출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산업은행의 승인 없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간에 지속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전체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이 매각을 추진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지역 경제로 봐서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희생시키는 걸 감안하고 희생시키는 것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추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그간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해왔었고요. 특히 조건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빅3에서 빅2 체제로 전환시키고자 했던 정부의 당초 취지와도 이거는 전혀 배치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들을 정부 측에 산업은행 측에 직접 전달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거제대학 이제 관련해서는 저는 대우조선 해양이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산업은행이나 대우조선해양 측에 상당히 좀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 어제 토론회 과정에서 말미에 대우조선 측 관계자 측에서
시에서 출자할 의향이 있으면 그걸 좀 제출해 주시면은 이사회에 내겠다. 상당히 안하무인적인 그런 발언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원칙은 그렇습니다. 일단 대우선 해양이 좀 어렵지만은 이 대학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 문제, 그 공익 가치를 생각해서 좀 어렵더라도 대학에 대한 새로운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발전 프로그램들을 가져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하면은 인수할 기업이 정확한 비전과 프로그램이라든지 투자 계획 이런 부분들을 밝혀놓은 상태에서 이 원효대 인수 이런 부분들이 논의돼야 되지, 두 대우조선과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 간의 두 어떤 기업 간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좀 밀실이죠. 그런 이제 운영권 양도 양수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우선 매각 문제에 있어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선을 쉽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거 아니냐, 그걸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방금 공감해 주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선의 매각의 기본 방침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성원들이 바라는 매각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동종사, 특히 조선업에 대한 매각 반대, 분리 매각, 해외 매각 반대, 그리고 구성원들의 어떤 참여 보장, 투기 자본 참여 반대,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매각의 방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범주 안에서 매각을 진행하자라는 것이거든요. 언제까지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라는 이 말입니다. 포스코가 90년대 중반에 국민 기업화하는 방식으로 국민기업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 자본의 M&A에 철저하게 방어하는 형태로 됐습니다. 저희 대우선도 국민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매각에 대한 기본 방침을 가지고 행정에서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TF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대우선 매각 반대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발전 방향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여러 재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거제대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처럼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TFT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이 2019년 공동 발표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제가 한번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기습 공동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대우선을 자율 경영 체제를 유지하겠다. 이 가능합니까 이게? 그럼 뭐 하려고 이 난리를 피워가면서 매각을 인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대우선의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약속했습니다. 이 가능합니까? 인력이 계속 줄었지 않습니까? 협력업체는 거의 지금 존재가 없을 정도로 50% 이상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 제시했던 게 대우선 협력업체 및 부품업체의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겠다. 이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한국조선산업발전협의체 이걸 구성하겠다. 이런 무의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목조목 시장님께서 공감해 주신 바와 같이 함께 공동에 대한 대응들을 좀 해나가야 된다. 거기에 저는 TFT 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장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제형 조선업 고용 유지 모델, 이거 뭐 행정 우수 사례 해가지고 우수상 받았죠?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실제 저희들이 조선업이 어려지면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숙련공 중심으로의 고용 유지도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여졌었고, 그래서 이에 대한 타결책으로 저희들이 상생액 모델을 준비를 했었고,
뭐 어쨌든 다행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어떤 그런 정책 평가에서 수상을 하게 되는 건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현장에서 특히 협력사들 중심으로 상당히 좀 힘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또 요구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내년에도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도나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서 이 모델의 실효성들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내년에도 어떤 경남도나 고용노동부의 지원들을 통해서 이 모델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산 87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176개 협력사에 4,200여 명이 직업훈련 받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장려금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877억이라는 돈을 왜 썼겠습니까? 내년도에 다가올, 이제 올해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곧 호황기가 오면 숙련공들이 계속해서 고용 유지를 한 상태로 있어야만이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고 그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조선 호황기 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목적 아닙니까? 네네, 이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조선 산업을 이어나가겠다고 하는 시장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제가 볼 때는 시장님께서 앞으로 장기 비전을 위해서라도 TFT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제 시민 11만 명이 사실 매각 반대 서명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국무총리, 뭐 산업자무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각 정당, 국회 전부 다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도 매각 반대 시민 토론회 시에서도 했고 의회에서도 했습니다. 결론은 이 매각설에 움직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매각을 철회해야 된다는 기본 어떤 인식들, 그리고 그런 의지들이 공유되고 있는 만큼 매각 철회를 위한 노력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서면 답변에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현물 출자 계약 기한 이게 세 번째 연장됐는데 이게 9월 30일까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월 30일 되면 대우선 불공정 매각 종지부 찍습니까? 예, 이 기한이 보니까 별다른 그게 없으면은 아마 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9월 30일 만료됐다고 해서 새롭게 뭐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 기간은 정해놨는데 그 기간에 어떤 그런 행위들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면은 자동으로 아마 연장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들은 자동으로 아마 그 계약 기간이 다시 또 연장되고 아마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시장님이 알고 잘못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자동 연장이 아니라 투자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양사가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 계약 기한 종료 시점을 계약서에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처음부터 옵션으로 그러니까 아예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이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의원님, 이게 이 기한을 이제 명시하면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기한이 도래됐을 때에 양당사다 새로운 기간을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이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은 이게 자동으로 연장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아마 돼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듣고 사실 있습니다. 불공정 특혜다 이 말이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투자 계약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겠다. 그때까지 안 되면 종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마저 옵션에서 처음부터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 연장됐을 때 우리 거제시 대응이 있습니까? 뭐 저희들은 이제가 쭉 해왔던 것처럼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 대우조선 매각의 어떤 부당성,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칠 결정적 영향 이런 부분들을 내서 지속적으로 매각 철회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움직임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제시 지방 그 자치단체가 대우선 매각 TFT를 구성했다. 이 하나만으로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우선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바람직한 대우의 매각 방향을 마련해 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 지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 스포츠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스포츠 마케팅 조직 신설 매우 환영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의 목적 그리고 목표가 있습니까? 예, 뭐 어쨌든 저희들이 관광이란 부분들을 하나의 어떤 그 산업으로 이렇게 도약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와 이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거제를 일단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끔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스포츠도 그 어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거제를 찾아오게 하는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실제 스포츠 대회라든지 스포츠를 통한 외부 관광객 유입 이런 부분들도 전국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거제시도 나름의 조건에 맞는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좀 스포츠 관람 그리고 스포츠 대회를 통한 관광객들을 좀 많이 유입을 시켜서 지역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활성화를 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스포츠 마케팅 팀을 만들고 지금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결국에는 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네. 예. 거제시에는 크고 작은 체육시설이 31개나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부터 이 소규모 시설까지 다 갖추고 있는데 수용 능력이 44,764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 시설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소 좀 부족하다는 느낌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합니까? 좀 이 적재적소에 그리고 또 많은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 배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들의 활용 능력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예, 뭐 제가 우리 부서장으로부터 내용들을 좀 보고를 받았고 실제 좀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 시설들도 있지만은 뭐 하청구장이라든지 하청 스포츠 타운이라든지 그다음에 거제면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용도가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좀 외곽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한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이용도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을 만들 때에는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국비, 도비, 시비를 다 포함해가지고 시설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립하는 데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지 실제 건립한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에 대한 어떤 그 정책들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 능력을 좀 늘리고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설들을 좀 더 확충해 나가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님 지적이 상당히 좀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꼭 운동시설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착공을 하고 준공하는데 많은 어떤 그런 주의와 관심을 쏟는 반면에 이후에 어떤 운영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그간에 좀
가볍게 그렇게 깊이 이렇게 생각해 오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이후의 운영 문제까지를 함께 고려를 해서 사업 계획을 하고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우고 이런 수순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각종 스포츠 시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후에 뭐 입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 준공 이후에 이용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더 세밀한 이런 검토를 통해서 좀 효과가 좀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예, 체육시설을 통해서 시민 건강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협력 방안들이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고 체육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하고 몇 군데 이렇게 위탁을 주고 있는데 17억 5천만 원입니다. 저는 활용도 측면을 봤을 때 뭐 17억 5천만 원 정도면 이건 너무 미약한 수준 아니냐. 예를 들면 이 활용도를 좀 높이는 것은 스포츠 마케팅의 활성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관리 측면의 인원을 좀 더 충원을 하고 활용도를 더 늘리는 정책을 쓴다면 시장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열거한 이런 그 시민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활력소에 이르기까지 이런 걸 다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용 안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시설은 굉장히 좋은데 이용하기를 꺼려요. 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시설 이 감면 제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5천만 원 정도는 저희가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체육시설 수익금을 연간 수익금을 보니까 2019년에 4억 5천만 원, 2020년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2억 9천만 원, 올해는 좀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5억 원 미만에 이런 정도면은 다 개방을 해도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공공시설 전면 무료화해서 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때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모든 게 어떤 운영의 문제, 또 비용의 문제, 그리고 이게 무료로 전환했을 때의 어떤 그 이용자들 간의 어떤 그런 이 조정 문제, 갈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다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 유료화를 없애지 못하는 어떤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시민의 건강이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즐거운 취미생활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 무료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5억 정도의 이 수익이라면은 차라리 시민의 건강과 여유로운 어떤 취미생활 이런 부분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할 필요는 있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예산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저렴하다면,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민간 단체에게 위탁을 해서라도 잘 유지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체계가 갖춰진다면 스포츠 마케팅에 훨씬 유리하다 이 말이죠. 스포츠 마케팅 하면서 하나 이글스 프로야구단,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 우리 거제에 왔었죠. 네. 예, 전지훈련 왔었죠. 네. 예, 왜 거제로 왔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코로나로 해외로 이제 나가지 못하는 이런 또 그 환경적인 어떤 상황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프로팀을 저희들이 유치하기가 좀 여러 가지 조건상 그렇게 좀 채워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해는 아마 코로나 영향 때문에 해외로 나가기 어려운 그런 여건에서 아마 해외와 좀 기온이라든지 이런 거 유사한 우리 아마 거제 쪽을 택해서 우리 프로팀들이 거제를 찾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장 뭐 큰 원인은 해외 전지훈련을 못 나가니까 네네. 국내에서 찾으신 거고, 네. 또 거제에 보니까 적당한 전지훈련에 적당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그에 말맞는 기후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숙박 환경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기 때문에 거제를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이런 실적을 올리려면 제가 볼 때는 뭐 작은 시설들 이런 우리가 조건들을 좀 더 갖추려고 노력을 한다면 자연 기후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좀 더 타 지자체보다 훨씬 더 낮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스포츠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좀 시장님께서 정책으로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제 시장기 전국 규모 체육대회만 15개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주관하는 체육대회입니다. 그런데 이 체육 경기들을 보면 예산들이 처음 다 들쭉날쭉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을 판단을 해서 아마 보조금이 지원되니까 아마 그렇게 좀 차이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종목별 뭐 선수 많이 참여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고 같은 종목에 같은 시장기 규모의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보조금이 천냥지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런 좀 부서에서 판단도 합니다. 이 대회를 치르는 그걸 보면서 효과 분석을 나름대로 부서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행사를 치렀는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에 이게 좀 과도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해보니까 이게 예산 지원이 좀 더 되면은 좀 더 대회가 이렇게 크게 잘 치러지겠다, 효과 크겠다, 이런 또 판단이 되면 또 보조금이 또 저희들이 보조금을 결정할 때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이 지원하지는 못합니다. 보통은 다 이제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효과들이 좀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더 이제 예년에 비해서 또 뭐 많이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적게 지원 이런 과정들은 좀 분명히 좀 있습니다. 시장님, 최소한 전국 규모의 또 거제 시장기 대회라면 일정 규모는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 300만 원 내놓고 거제 시장기 전국 규모 뭐 체육대회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해에는 2,500만 원 줬다가 어떤 해에는 1,000만 원을 깎아가지고 1,500만 원을 해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제 시장기에 전국에 있는 많은 체육인들이 오셔서 거제에서 대회를 연다면, 우리 체육시설들을 활용해서 연다면 그건 그 스포츠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 이글스라든지 현대 뭐 인천 유나이티드라든지 이런 그 구단들을 전지훈련을 시키고 하는 것이지, 우리 대회마저도 규모가 작아가지고 정말 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울 지경인데 다른 분들을 이렇게 오셔서 그 대회하자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어떻게 하면 스포츠 마케팅이 가진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는가, 그걸 먼저 보시고 또 일관성 있게 예산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축적된 그 경험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 해양 레포츠 관련해서도 거제시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 시장기 거제 요트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윈드서핑 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윈드서핑 데이도 실제는 이제 못 하고 있죠. 3,500만 원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계속해서 최소한 5천만 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사실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의 어떤 적극적인 좀 자세가 필요하다. 시장님이 스포츠 산업에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행정에서 좀 더 지원하고 또 민간기구가 되어 있는 거제시 체육회, 거제시 장애인 체육회, 공공클럽 이런 쪽에서 같이 협력을 하면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면 제가 볼 때는 같은 예산이라도 더 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뭐 그렇게 풍족하게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각종 대회라든지 행사 개최 관련한 그 보조금 신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근데 실제 그 신청대로 다 이렇게 지원이 하게 되면은 솔직히 예산상의 부담도 큽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일정 기준을 분명히 만들어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가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몇백만 원 지원이 되는 이제 경우도 이제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해는 뭐 한 2천여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대성격을 보니까 이거는 자기들 잔치더라. 그냥 몇 사람 불러놓고 자기들 행사는 이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다. 이런 평가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대회를 그냥 거제시장 이름 붙다고 해서 올해 3천만 원 했으니까 내년에도 그대로 3천만 원 지원해서 이런 또 판단은 저희들은 좀 아니라는 부서 입장에서 이제 예산 편성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대회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제가 충족이 된다면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가 될 수가 있고, 그게 또 시민들의 어떤 그 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평가된다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많은 부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이 판단과 결정이 좀 필요하다. 일단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장님, 제가 그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겁니다. 시장님께서 판단을 해 보시고, 이건 정말 아니다. 자기들 잔치에 국한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그리고 정산을 하더라. 이런 정도면 과감하게 거제시장기 폐지해야 됩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발전 가능성이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지원하고 한다면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 마케팅에 부합된다. 이렇게 한다면 기존의 예산들은 너무 빈약하다는 겁니다. 그 예산들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거제시가 너무 힘들 때, 그때 20년 전 뭐 이때 만들어진 대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예산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기껏해야 조금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 산업, 그리고 이 스포츠 어떤 교류 확대,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런 측면이라면 과감하게 정책들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걸 주문하는 겁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에는 거제시 체육회 산하에 42개의 가맹단체가 있고, 그리고 18개 면동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단체는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반해서 18개 면동의 체육회는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들까요? 시장님. 그래서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예산 지원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각 그 18개 면동별로 한 가지씩 육성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 각기 특성을 가지고 그런 걸 또 통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을 하겠다. 각 마을의 고유의 조기 축구회가 됐든 아니면 뭐 생활체육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종목을 발굴해서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지원하겠다라고 천명하면 제가 볼 때는 18개 면동의 체육회 활성화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면동의 체육회가 구성이 되고, 실제 아시다시피 면동의 체육회라는 것들이 그 뭐 체육하는 부분도 아니고 지역에 많은 행사라든지 봉사 이런 들, 그다음에 각 그 면동의 오피니언 리더들로 많이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각 면동 체육회가 주관해서 우리 그 면동 주민들의 뭐 여가 선용이라든지 스포츠 활동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제안을 받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칭찬하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거제 시장배 아시아 친선 댄스 스포츠 선수권대회 시장님 가보셨습니까? 예, 한 2번 가봤습니다. 두어 번 가봤습니까? 예, 예. 이게 지금 8회째 이어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작년과 올해는 하질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국제대회입니다. 아시아권에 있는 선수들이 옵니다. 예. 시장님 가보셨다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면, 국제대회 유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지금 이제 8회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7회 때는 2,500만 원 지원했는데 3일 동안 700여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본인들이 등록을 하기 때문에 등록비를 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입니다. 2019년도요 8회 때는 보조금 예산을 1,000만 원 깎았습니다. 1,500만 원 줬는데 3일간에 1,1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쭉날쭉 이렇게 예산을 주면 국제대회인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또 한국의 거제도에 와서 대회에서 입상을 했다. 그럼 굉장한 이 프라이드를 갖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분석을 했습니다. 대분석을 했고 실제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렇게 투자할 예산을 지원할 만한 대가 되겠나 이런 판단을 했었고요. 실제 그 지원의 상당수가 그분들이 숙박비로 그러니까 해외에서 데리고 오니까 행사비의 상당 부분이 숙박비로 거의가 다 지출이 되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게 물론 이제 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 댄스 스포츠 하는 이런 분들이 오기는 옵니다. 오기는 오고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서 댄스 스포츠 활동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이제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 그게 저희들 판단할 때는 이거 자체 행사다, 자기 내부의 잔치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서 대성격이라든지 실질적인 예산 투자 효과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면서 어떤 그런 판단을 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뭐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그 취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고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회에 대한 좀 이런 공감이라든지 이런 정확한 좀 분석 없이 무조건 이렇게 지원 폭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우리 18개 면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네. 거기에서 그래도 가장 인기 있는 게 요즘 댄스입니다. 시장님 한번 댄스 한번 배워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차라리 그런 식으로 국제대회 한다고 해서 초청을 해서 숙박비로 다 지출하는 이런 시스템보다는 그럼 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댄스 스포츠를 하는 그런 동호인들을 함께 모으는 뭐 대회를 한다든지 대회를 성격을 바꾸든지 그렇게 하면은 훨씬 그 어떤 그 투자의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보는 부분들이고 제가 이제 뭐 댄스 스포츠를 즐기시는 그 동호인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뭐 모르는 부분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으신 분들이 배우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해외 선수들을 초청하는 것은 대회에 어떤 그분이 등록을 해서 입상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이 몇 분은 유명한 그 선수들을 초청해서 시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박비와 뭐 교통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우리 보조금 성격에 맞지 않다면 개선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면 어느 순간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일반 선수들이 등록을 하면서 들어오게 되겠죠.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신 건 이제 선수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선수들, 이분들이 와서 시범 댄싱을 해주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의전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회 성격이 아니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또 3일간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점은 시장님이 좀 면밀히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대회 관계자들도 좀 이렇게 오시라 해가지고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호불호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거제 전체 스포츠 산업에 대한 발전 방향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 뭐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민 전체의 여가 활동이라든지 건강을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이 앞으로도 해갈 것이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시민의 예산이 지원이 됐을 때에 보다 효과가 큰 쪽으로 클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잘 잡아가야 된다. 그런 원칙 입각해서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산 문제는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은 거제 시민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스포츠 산업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맞춤형 지원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소상공인 정책 강화되고 있죠? 네,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뭐 지원 조례도 우리가 만들어졌지만은 결국 우리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우리 시나 우리 의회가 함께 좀 이렇게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강화됐냐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고 코로나 위기로 폐업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강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계십니까?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집중타를 맞고 있는 것이 또 우리 중소자영업 하시는 이제 분들이고 또 영업 제한이다, 영업 금지다 이런 어떤 방역 제한을 또 많이 당하면서 상당히 힘듦을 여러 곳에서 좀 호소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거제시의 소상공인 현황을 보면 13,000여 개 업체에 24,60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회, 상인협회, 소상공인 연합회 이렇게 여러 이제 그 구성원 내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데 작년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경남 전체에 대한 소상공인들 경영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시장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뭐 내용을 아직 보고를 못 받아가지고 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건데 보고를 안 받으셨네요. 예. 사실 이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그 경남 전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실태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거제시 의회에서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 9월 달에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 거제시는 경남신용보증기금에 17억 원을 올해 출연했고 내년에도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경남 도내에서 거제시가 제일 많이 출연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어쨌든 저희들 때문에 이 보정재단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에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다. 왜 거제만 그렇게 우대 조건을 한 그 정책 자금을 지원하 이런 얘기도 들을 정도로 일단 이 정책 자금 이런 부분들이 저희 거제 쪽에 좀 많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17억 원을 출연하면 소상공인들이 20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액, 신용도 이런 것들이 그 매출액에 대한 또는 뭐 신용도에 따라서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거제는 경영 실태 조사 이런 걸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창원이나 어디 진주나 양산이나 뭐 김해 이런 도시하고 우리 거제하고 똑같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역에 특수 조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경영 행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수입이라든지 비용 이런 부분들이 어느 분야에서 집중력을 많이 발생 이런 차이들은 안 있겠습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조선산업 호황 불황에 따라서 거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출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맞게 경영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거제에서는 거제 소상공인들의 경영 실태 조사 우리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일단 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경영 실태 조사의 어떤 목적 뭐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경영 실태 조사가 예.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시중은행에 아니면은 이제 신용도가 낮거나 이러면 경남 신부에 옵니다. 이렇게 할 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이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일반 시중은행에 가면 담보나 이런 게 부족하면 사실 그 신용 대출이라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자 그 2차 보전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영 실태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거제 실정에 맞는 그런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금융기관에 어느 정도 이렇게 신뢰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한번 검토를 우리 부서와 해당 부서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2년도 거제 지역 경제 상황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년 말이죠. 그렇죠. 2022년이니까 내년이죠. 뭐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 주력업종이라고 하는 조선업은 뭐 여전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힘듦을 견뎌되겠다 이런 전망들인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도 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될 때에 여전히 좀 힘든 과정을 내년에도 좀 겪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좀 우려의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업무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남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7억 원을 내년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업무 보고를 받았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거제가 올해와 비슷한 환경이라고 한다면 소상공인 특례 보증 이 별도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일단 구체적인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역량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을 해오는 그런 정책 절차들을 거쳐왔고요. 아까 언니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예를 들어서 이후 지속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이 계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지원을 통해서 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드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지원 부분들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지장님께서 적극 공감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예, 이게 50대 50 그 경남도와 시가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 사업을 좀 늘리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이 원님 말씀대로 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희들이 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좀 애로를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게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미 딱 소진되고 없다고 그러더라.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한 195개소 정도의 저희들이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을 좀 했었는데, 여전히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고 이렇게 하니까 요즘은 보니까 거의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카드를 신청을 하니까 좀 소진이 돼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듣기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 부서하고 한번 객관적인 사항들이라든지 수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이 호응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로페이 이게 뭐 소비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 절감 그리고 10% 할인 구매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제로페이 이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여전히 제로페이 가입 홍보 활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다른 우리 도내의 뭐 기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저희들이 실제 사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그리고 홍보를 좀 더 하고 그다음 저희 거제사랑 상품과 연동 할인 이런 제도 등을 통해서 제로페이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뭐 공직자들부터 또 그 관계 기관 뭐 이런 뭐 부분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정책을 좀 해나가면 뭐 소비자하고 뭐 전부 다 지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만 연결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그 9월달에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 조례를 이제 개정할 때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하고 관련해서 법률 해석 부분 가지고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례를 이제 시행하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을 조금 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뭐 저희들이 일단 민원센터를 개설하는데 저희들이 또 뭐 지원을 좀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는데 이제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 이제 주관했던 행사를 계획했을 때 행사비도 저희들이 실제 이제 지원을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지속적으로 저희 부서하고 소통을 합니다. 소상공인 연합회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의 애로라든지 건의 이런 부분들은 전향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네. 뭐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소상공인 연합회에 대한 지원도 계속 될 수 있으리라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에 있어서 사실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한 게 2030 거제시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이 있죠. 여기에 소상공인 정책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육성책이 있습니까? 현재 아직까지 뭐 용역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최종 일단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각 부서에서 용역사와 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내용들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상공인 정책들을 보다 좀 강화를 시켜라 이런 주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지정 소상공인 날 알고 계시죠? 네. 언제입니까? 날짜를 정하게는 11월 5일입니다. 예. 경상남도에서는 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거제에서는 안 했는데 2022년도에 예산을 좀 반영하셔가지고 소상공인들의 어떤 노고를 치하하고 또 그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해내는 어떤 사례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 건데 하시겠다고 하십시오. 네, 참고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조선산업 불황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내수부진, 또 최저임금, 또 온라인 쇼핑 증가, 뭐 코로나 위기, 뭐 이런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지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제 시민이 체감하고 있는 공정의 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는 반드시 자기 반성과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부동산 투기, 생태계 파괴와 이상기후, 각자 도생과 공동체의 붕괴, 능력주의, 청년 문제와 심각한 세대 갈등 등 우리 사회의 병리적 현상에 대해 자기 반성과 고민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삼았던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우선 불공정 매각에 대하여 거제시 행정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대우 매각에 대한 TFT를 구축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거제 시민이 눈물 짓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한 방식으로 대우선을 삼키려 하고 있는데 향후 대우선 경영 형성화 노력까지 TFT 조직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거제시 스포츠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시의적절한 조직체를 구성했지만 아직 예산과 인력의 증액 없이는 활성화하기에 부족함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스포츠 산업의 성패에 크게 기여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체육회가 민간기구로서 스포츠 마케팅에 앞장서야 하고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에서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하였을 때 중심축이 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거제 스포츠 마케팅에 기여한 단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좀 부여하여 스포츠 산업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 정책에 대하여 보다 열린 자세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되었지만 실행 예산 배정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거제 지역이 조선산업 불황과 코로나19 위기가 겹쳐 경영 상황이 어려운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부서를 비롯하여 전 행정력이 동원되는 각별한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말부터는 민족 구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거제 시민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가족 친지와 한데 모여서 송편도 빚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약 요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가위 보름달과 함께 아쉬움을 달래며 방역수칙 준수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정기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조금 양해 말씀을 좀 구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지를 조금 해드린 것처럼 오늘 12시에 대우조선 매각철에 도보 순례하는 행사를 가지게 되어서 시장님이나 또 우리 의회도 한번 힘을 실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화가 왔길래 우리가 중요한 시정 질의 날입니다. 그래서 참석하기가 어렵겠다 이랬더니 그분들이 일정까지 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일정을 이렇게 챙겨보니까 제가 운영위원장하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오늘 세 분이 되셔서 한 분 오전에 하고 두 분 이제 오를 가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오전에 하신 시간이 조금 일찍 조금 맞으신 것 같아가지고 30분까지 시간이 있는데 이걸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제 원래 계획대로 오전에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두 분이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원래 계획대로 오후에 두 분 하는 걸로 하고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 고생했습니다.